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송주 이세환 형사자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다소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최근에 벌어진 캄보디아에서 납치, 감금, 고문, 치사 사건으로 지금 굉장히 떠들썩하죠. 오늘은 이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놀랐고 많은 국민들도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사례들이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고수익 해외 취업 이런 광고를 보고 출국했다가 갑자기 감금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언론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보면 두 가지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 정부에서 발표한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 국민이 자발적으로 가서 그 국민들을 구출해 온다 하더라도 다시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다. 그러니까 가해자이자 피해자, 피해자이자 가해자이기도 하다, 이런 멘트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캄보디아 경찰의 입장인데요. 한국 국민들이 불법적인 일을 하려고 입국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의 좀 특징,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오늘 또 살펴보도록 하죠. 이런 취업 사기와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캄보디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중국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다가 최근 중국 공안에서 단속이 심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있던 범죄단체들이 그 인원 그대로 다른 나라로 가기 시작했고, 중국보다 더더욱 부패가 심하거나 경찰과 또는 이제 공무원들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국가들을 찾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캄보디아인 것 뿐이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캄보디아에 수사 인력을 파견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캄보디아의 수사 인력을 파견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이, 대대적인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이 범죄 단체들은 결국 다른 국가로 또다시 이사를 가고 이전을 한다는 말이죠. 결국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취업 사기의 방법들, 이런 것들은 어느 국가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심지어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보이스피싱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보이스피싱 자금전달책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이라고 구속되거나 처벌을 받는 사람들은 미필적 고의라는 이름으로 처벌이 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지 알고 있었음에도 또는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고 피해자를 만나서 그 돈을 받아서 전달했어. 그러니까 너는 보이스피싱의 공범이야 라고 하는 법리에 따라 처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일 조금 이상한 일인데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본인이 보이스피싱이나 중대한 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다는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을 대여해주고 그리고 돈을 받기로 했다, 이것을 통해서 해외로 나가게 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통장 대여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완전히 양도하는 경우에는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알면서도 가담했을 때에는 그것 자체가 본인도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감금의 피해자 또는 고문 행위에 대한 피해자이면서 본인이 불법 행위를 하기 위해 갔기 때문에 가해자이기도 하다라는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의 특이점은요, 피해자들이 해외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납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자들이 처벌을 받을 것이냐는 조금 다른 문제이기는 합니다. 정말로 총으로 위협하고 칼로 위협하고 그리고 계속되는 폭행으로 뼈가 함몰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협박하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죄가 나올 가능성, 또는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양형에서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운영하는 총책들은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면 쉽게 속지 않는다는 것을 이들도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속이는 방법들을 만들었는데, 여행자를 동행하자 이러면서 편도의 비행값 대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는 어떤 경우에는 서류만 전달해주면 된다, 부동산에 대한 어떤 정보를 확인해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하루 이틀 또는 2, 3일 동안 실제로 그 일을 시켜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그 일을 하다가 그런데 이 부동산 확인을 하는 업무뿐만이 아니고 부동산 계약하는 사람들의 그 돈을 전달해주는 원래 사람이 있었는데 일주일 일을 못하겠다, 일주일만 그 일을 할래? 원래 받던 돈을 그대로 주겠다, 이런 식으로 꼬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며칠을 실제로 공지된 것대로 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속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이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요즘은 굉장히 많고요. 어떤 사업상 제안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사업상 제안이 굉장히 달콤한 제안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금액보다 2배로 준다거나 3배로 준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세상에 공짜는 없죠. 일반적인 업무의 수준보다 난이도가 낮으면서 많은 돈을 지급한다는 것은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의심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법원에서도 본인이 하는 업무에 비해서 과도한 수익, 과도한 수수료를 받았던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번 캄보디아 사건에서 대단히 안타까운 점이기도 한데요. 캄보디아에 납치되어 고문을 받다 숨진 피해자도 대학 선배의 주선으로 출국했다라는 언론 기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친구나 지인의 소개이기 때문에 의심을 적게 할 수밖에 없고요. 문제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끌어들인 경우에 이 끌어들인 사람은 어떻게 처벌되느냐, 이것이 문제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그 유인을 한 사람도 본인이 정말 죽일 수도 있다라는 굉장히 무서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또 처벌 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본인도 돈을 벌기 위해서 지인을 유인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중한 범죄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결국에는 사람이 죽게 되었잖아요. 단순히 보이스피싱 범행만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감금 또는 고문, 협박, 그리고 살인 이런 부분에 대한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언론 기사에 보면 올해 납치 건수만 하더라도 300건이 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적인 어떤 분노, 또 공포 이런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극단적인 조치가 실행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은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벌써 이제 캄보디아의 어떤 경찰청에서는 한국 국민들이 본인 스스로가 불법적인 행위를 하러 온 것이지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 아니다, 이런 식으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죠. 국가 간의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수도 푸놈펜은 특별여행주의보가 지금 발령이 되어 있고요. 경찰이 이제 상주하면서 캄보디아로 가는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기사도 나오고 있고요. 결국에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외교 문제 그리고 사법 공조 문제를 통해서 현지 경찰과 협력하여 피해자들을 귀국시키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말 쉬운 일이지만 고수익을 둔다라는 문구, 이런 부분을 발견하신다면 절대 지원하셔도 안 되고요. 누군가 여행비를 지원해 준다, 이런 경우도 대단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안전을 위해서라도 제가 드린 당부를 꼭 명심하시고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주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